시사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8분 4초 지나고 있습니다. 문금주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29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정치인의 길로 나섰습니다. 민주당 입당하면서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다. 이렇게 정치 입문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직접 들어볼까요? 문금주 전라남도 전 행정부지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29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셨는데 어떠세요? 기분이 29년간을 공직에 계셨는데. 네, 먼저 시사 인터뷰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전남 도민 여러분께 반갑다는 인사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올바른 정치를 꿈꾸는 정치 신인 문금주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정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오게 됐는데요. 너무나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선 8기 전남 도정의 현안들이 무한 국제공항 활성화부터 해서 국립문과대 유치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좀 산적에 있는데 그거를 동료들과 함께 완료하지 못하고 좀 남겨둔 게 좀 아쉽고 송구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집중호우를 동반한 긴 장마를 무사히 넘기고 또 하반기 전남도 인사 그리고 동부지역본부 확대 개편 등 몇 가지 현안들을 잘 마무리하고 퇴임할 수 있어서 또한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29년여 공직 생활을 내 고향 전남도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김영록 도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 도청 가족 여러분 그리고 22개 시군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도 의원님들 그리고 또 시민사회단체 임직원 여러분 특히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정년을 그러면은 몇 년 남겨두고 이렇게 퇴임을 하신 거죠? 한 4, 5년 정도 먼저 명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정치로 입문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우선 이 공직 생활로 이제 관료 생활로 여러 가지 지역 현안들을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제 나름의 한계를 좀 느꼈고 또 다른 영역에서 이러한 지역 발전 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또 여러분들과 상의 끝에 우선 이런 결심을 하게 됐고요. 네. 중요한 게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하다 보니까 지역 정치권에서 좀 새로운 임무를 대안으로 찾고 있었는데 또 그동안 제가 중앙과 지방을 두루 공직 생활을 경험하면서 저의 그 경험 또 능력 중앙과의 여러 가지 네트워크 뭐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사장시키기는 너무 아깝지 않느냐 하는 뭐 그런 게 좀 맞아떨어져서 지역의 여러 분들과 상의를 한 끝에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사님께서도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한번 해보고 후회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리고 또 정주영 회장님이 또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네. 임자 해봤어? 뭐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저도 진짜 뭐 죽더라도 한번 해보고 깨끗하게 뭐 양당 간의 어떤 결론이 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새로운 길을 한번 두드려 보기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정치 신인 문금주의 그런 강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중앙 공직 생활과 또 수년간의 그 공직 생활이 나에게는 어떤 강점이고 그게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앙에서는 어떤 공직 생활을 하셨습니까? 네, 중앙에서 뭐 여러 가지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고요. 또 어차피 행정안전부의 일이라는 게 지방하고의 어떤 밀접한 관계 그런 부분의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강주시에서도 있었고 중앙에 있으면서도 지방과 계속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들을 해봤고 또 전남에서 기획조정실장 또 행정부지사를 역임을 했기 때문에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많이 알고 있고 또 지역민들과의 어떤 그 눈높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제가 맞출 수 있다. 뭐 이런 강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정말 두루두루 예, 경험하신 것 같네요. 예, 중앙도 그렇고 광주시도 그렇고 전라남도도 그렇고 네. 예, 두루두루 경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다. 정치 입문의 이유로 그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네, 뭐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의 정치 현실은 내로남불식 정치인 것 같습니다. 계층 간 분열만 야기하고 정치 혐오를 유발하고 있는데요. 이는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고 또 겉으로는 국가와 민족, 농민, 사회적 약자, 뭐 안보,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집단과 이익을 계산하고 권모술수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노예한 정치가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를 외면하게 하고 무관심하게 하는 거 아닌가. 따라서 저는 오래전부터 김대중 대통령님의 삶을 존경을 해왔는데요. 행동하지 않은 양심은 악의 편이다라는 하는 말씀을 요즘같이 좀 더 뼈저리게 느낀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뭐 잼버리 사태만 보더라도 내가 책임지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남의 탓만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따라서 이런 부분들 제가 행동하는 양심으로 한번 제가 제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네. 국민들이 좋아하는 정치, 국민들을 마음을 이렇게 뻥 뚫어주게 하는 정치, 그런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네. 정치 신인으로서 바라보는 지금의 정치 이건 아닌 것 같다. 지금 현역 정치인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뭐 국민들께서 너무 저 잘할 걸로 보고 또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언론에서 그 여론조사 하는 거 봐도 네. 뭐 국민들의 60% 이상이 지금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이제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전남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남 지역의 현안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뭐 무안국제공항이나 국립의과대 이런 의과대도 말씀하셨습니다. 네, 가장 큰 게 이제 현재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네. 서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광주 군공항 이전하고 맞물려서 지금 광주의 민간공항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현실이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빨리 군공항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광주 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이 돼서 정말 서남권의 중추공항으로서의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국립의과대 유치 부분인데요. 아시다시피 전남의 의료 현실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립의과대가 없는 전남에 빨리 유치가 확정이 되는 그런 기쁜 소식을 우리 도민들께 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 위기라고 지역 소멸 그렇죠. 위기 또 인구 소멸 위기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공공기관 시즌 2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공공기관 영향력이 있는 공공기관들이 우리 지역으로 좀 유치가 돼서 조금이나마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좀 남해안을 우리 전남은 남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남해안을 빨리 개발할 수 있는 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남해안 개발 특별법이 빨리 제정이 돼서 지금 현재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 이게 지금 한 3조 원 프로젝트인데 네.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겠다는 그런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제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한번 풀어볼 수 있는 능력이 될 것 같다라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올해는 이제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전남이 앞으로 미래 어디로 가야 될까도 어느 정도 보였을 것 같습니다. 예, 전남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제가 전남도에 몸담아서 뭐 계획조정실장 행정부지사로 일하면서 느꼈던 걸 말씀을 드리면 전라남도는 아무래도 농도이자 어도, 그러니까 농수산 분야의 수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이미지하고는 다르게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바로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석유화학, 제철, 조선 등 전통적 제조업은 물론 최근 해상 풍력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또 첨단 반도체, 우주 항공, 데이터, 또 관광 등 다양한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네. 명실상부하게 농업 수도이자 전통 산업 또 첨단 신산업이 한데 어우러진 세계 속에 전남도로 거듭날 것을 확신하고 거기에 일조를 했다는 데 좀 보람이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제가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서울만 바라보지 않고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로 나갈 그런 준비를 차근차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들 미래에 우리 전남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다. 신재생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우주항공, 석유화학, 조선까지 첨단과 결합된 농업 이런 것만 보더라도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전남과 소위 말하는 수도권과 연결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연결이 아직까지는 잘 안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저희들의 가장 큰 고민인데요. 네.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 수도권 집중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좀 나라답지 않은 거다. 그래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하루빨리 좀 해소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정치 현실이 수도권으로만 자꾸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 분권을 실현하는 뭐 그런 쪽에 제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는 너무 이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저희들이 추격형 국가에서 선도형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빨리 전환이 돼야 된다. 근데 지금 이 정치 현실은 벌써 인구 수로만 가지고도 국회의원 수를 조정하려고 하는 그래서 수도권으로 국회의원 수는 늘어가면서 지방은 또 줄여가는 뭐 이런 현실들을 보면 이건 진짜 나라가 아니다. 지방 분권 또 지방으로의 인구가 좀 분산이 돼야 되는 그런 쪽에 제 하여튼 정치 인생을 걸어보고자 합니다. 네, 균형 발전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예, 균형 발전이 돼야 또 주민들의 삶도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인구 유출도 없고 네. 지역 소멸이라는 말도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지역구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입니다. 맞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런 생각 없이 어떻게 하겠다고 나왔겠습니까? 제 고향이 보성입니다. 네. 보성이고 보성을 포함한 고흥보성, 장흥, 강진이 다 이제 제 지역구로 되어 있는데 이 고흥보성, 장흥, 강진이 또 우리 그 안에도 우리 전남이 국가 전체적으로 약간 좀 불평등을 받고 있는 지역인데 특히 전남도에서도 또 고흥보성 장흥 강진이 약간 지역적으로 약간 소외받는 약간 발전이 더딘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흥 같은 경우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또 국가산단 지정이 돼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SOC들이 지금 광주 고흥간 고속도로랄지 또 벌교에서 철도를 지선으로 뽑는 문제 이런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제가 여러 가지 일조를 한다면 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보성, 장흥, 강진도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지역들의 특색들도 있고 또 지금 남북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들의 여러 가지 현안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빨리 남해안권 개발청을 만들어서라도 이 지역들을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한다면 새로운 또 블루오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그곳들이 접근성이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지금도 거기까지 가려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멀다는 생각을 갖고 또 거기 가면 뭐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인식 개선부터 좀 많이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SOC 부분도 지금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에서 1단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강진 완도간 2단계 또 지금 작업들을 여러 가지 행정 절차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경전철 고속화가 되면서 또 그런 부분들 남해안 철도도 이어지고 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면 어느 정도 접근성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전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볼거리 특히 먹을거리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결합이 되면 우리 전남도 특히 고흥보성 장흥도 장흥 강진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지역구에 잔치집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렸어요. 이 경쟁률이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아니 그리고 상대분들도 저희가 이제 모실 예정입니다만은 인터뷰를 하겠지만 그분들도 쟁쟁하시거든요. 좀 긴장되시겠어요. 어떤 전략을 준비를 하셨습니까? 그분들도 나올 텐데 제가 지금 전략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노출이 되면 이게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제가 가진 강점을 꾸준히 지역민들에게 부각을 시키고 뭐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다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새로운 인물이라는 것 또 공직 29년의 공직 생활을 통해서 저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한 강한 추진력 뭐 이런 부분들 또 소통을 제가 잘한다는 뭐 이런 부분 또 참신성 뭐 이런 부분들 좀 부각을 시키면서 지역민들과 하여튼 자꾸 부딪히고 대면하고 듣고 소통하는 그런 뭐 전략 그런 전략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치 신인으로서 나온 이제 인터뷰였습니다. 네. 그 전하고는 완전히 다르시죠 지금 느낌이. 그렇죠. 뭐 이 행정가로서의 문금주하고 정치 신인으로서 문금주는 완전히 다르고요. 여러 가지 벽도 느끼고 한계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다만 뭐 어느 일이든 뭐 쉬운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비록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어려움은 있지만 제가 좀 극복해 나가면서 지역민들께 꾸준하게 이렇게 다가가면 지역민들도 결국에는 마음을 열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뭐 정치 신으로서의 문금주가 여러분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29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가진 경험, 노하우 또 여러 가지 인맥 또 네트워크들을 활용해서 지역에 새로운 바람을 한번 일으켜 보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무더위가 좀 그동안 극심하게 무더위가 기승이었는데 또 태풍 카눈이 온다고 그럽니다. 우리 지역민들 대비를 잘 해주시고 마침 오늘이 또 수능 100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 건강 유지하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금주 전 전라남도 부지사였고요. 오늘은 정치 신인 문금주로 나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